최단기간 최대 효과 스파레주. 스파레주는 대한공경매사협회가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단기 속성 몰입 기술 형태의 스파르타 교육입니다. 모든 경매인들이 오직 바라기만 했던 학습 목표, 최단기간 최대 효과. 스파레주는 단순 지식 전달이 아닌 경매형 인간을 만드는 최적의 프로그램이며 오직 경매만을 생각하는 몰입식 경매 교육입니다. 도기한 협회장이 직접 밀착 지도하며 학습 효과를 최고치로 끌어올리고 최단기간의 최대 효과를 볼 수 있게끔 그동안 쌓아온 경매교육 노하우를 모두 담았습니다. 모든 경매인들의 꿈, 최단기간 최대 효과, 최대 7일 안에 당신의 꿈을 실현해 보십시오. 이제는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에서 대한공경매사협회를 검색하세요. 02-888-5704. 네, 안녕하세요. 도기한입니다. 모처럼 만에 아침 일찍 나오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6시에 일어나서 6시 한 40분쯤에 나왔나요? 네. 이것저것 도착해서 하고 지금 녹음 시간이 7시 40분입니다. 옛날부터 느낀 거지만 조용한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 있을 때 가장 어떤 그 정신적으로 평화가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대기업 다니신 분들은 벌써 출근을 하셔서 자리 잡고 계시겠죠. 그러나 또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느리게 이제 생활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자, 간밤에 가장 이슈가 됐던 소식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몇 년 전부터 된다 그러더니 금년에도 7월에 된다, 9월에 된다, 12월에 된다. 그러다가 드디어 12월에 되었군요. 자, 우리나라에서 금리 인상을 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마치 옛날에 그 식민시대 때 또는 그 전에 식민시대, 즉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국권을 침탈당하기 전에 전 세계 국가들한테 이제 우리가 이리저리 어떤 밟히면서 이쪽으로 붙을까 저쪽으로 붙을까가 온 국민의 관심사였죠. 우리나라는 주동적으로 어떤 나라를 지배해 본 역사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항상 남의 눈치를 보던 습성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우리나라의 이제 혈맹이죠. 미국의 금리 또는 미국 경제의 그늘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한국 입장이다 보면은 한국 입장에서는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미국이죠. 이제 옛날 수입 의존도, 수출 의존도는 역시나 수출 의존도는 일본이 가장 컸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제품이 미국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많이 팔면 일본 이런 쪽에 팔았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외교를 할 때 일본의 눈치를 많이 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어떤 물품도 고가가 되고 고품질화 돼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도 많이 팔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미국의 제품들을 수입해서 팔다 보니까 달러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그 학부형들이 있다 보니까 달러 가격이 인상되면 기러기 아빠들이 종식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이런 거 기억나시죠? 네, 이런 류의 어떤 그 국제적인 어떤 시장의 영향을 타던 시기가 이제 김영삼 정부부터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래서 국제화 시대의 시작이었죠. 그때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계화가 우리나라의 모토였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 전에는 그 세계 여행을 떠날 때 갖고 나갈 수 있는 어떤 달러의 규모가 제한되어 있었고 해외 송금에 대한 액수도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달러를 벌어들이는 어떤 사업 자체가 약했죠. 아무리 이제 삼성 현대가 있어도 벌어들이는 달러 자체가 약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해외 송금 요거에 굉장히 민감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마 한 5, 6년 넘었죠. 아마 노무현 정부 때인가 이렇게 해외 송금이 자율화되고 한도가 높아졌죠. 그 다음에 면세 대상도
넓어졌고, 처음에 기억하십니까? 2008년에 FTA 한다고 할 때, 온 나라가, 반대였었습니다. 그래서, 야, FTA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그 생산자가 다 죽어버린다. 기억나시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에 기억이 편의롭게, 그러니까 자기 편의대로 기억이 재편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역사를 잃어버린 어떤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처럼, 자신이 살아온 과정의 몇 년 사이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사는데 암흑천지라는, 그런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우선은 기억하시면은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러죠? 세계화 시대를 부르짖었던 시절이 있었고, FTA가 진행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이 모두 다 망가져 버릴 것이다. 왜? 프리 트레이딩이죠. 그래서, 관세가 자율화되면, 아침이다 보니까 발음이 조금 안 되네요. 관세가 이렇게 그 자율화되면은 외국의 품질 좋은 물건들이 쉽게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돼버리면 국내에서 생산하는 그 생산자들이 경쟁에서 밀리게 될 것이다. 요거 기억하시죠? 원래 칠레산의 포도가 뭐 이렇게 들어올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농산물 다 죽인다고. 그랬는데, 그 뒤로 한 10년이 넘었는데, 다 죽지는 않은 것 같죠? 또 어떤 분들은 그러겠네요. 농사꾼 중에 영향받은 사람이 몇이나 있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세계화가 될 때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뭘까요? 경쟁에 의해서 자기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그 김영삼 정부 되기 전까지는, 해외 의존도 자체가 극히 얕았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우리가 그 중국을, 주계장막 그러죠? 자기들끼리 생산하고 자기들끼리 소모하는, 그래서 해외 의존을 많이 하지 않는, 그런 형태인 경우에는, 밖에 집 밖을 나가지 않기 때문에 찬바람을 맞을 일도 없고, 적어지는 거죠. 지금처럼 미국이 금리 인상을 100배 더 한다고 한들, 옛날에 중국이 폐쇄적인 정책을 쓰고, 자국 내에서 해외 거래를 하지 않는다면, 그 달러가 100배 더 오른다고 해서 중국이 어떤 영향을 받겠습니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에 김영삼 정부 때 국제화를 선언하고 부도가 났던 이유는, 그죠? 우리나라가 전두환 때까지만 해도, 세계화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통제를 했었죠. 해외랑 해외랑 연이 닿는 다리는 대기업들이 놓는 다리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흔들리는 다리는 대기업들의 다리밖에 안 됐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그 경제적으로 그죠? 금융도 엄청나게 폭이 넓어졌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조차도 해외에서 자본이 우리나라에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많은 경제적인 분야의 다리들이 전 세계에 뻗어 있다 보니 세계 경기의 변동으로 인해서 국내에 영향을 많이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제가 늘 말했지만, 청학동에 사는 사람은 심지어 밖에서 6.25 동란이 나도 모르던 시절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6.25 사변이 났을 때 가장 큰 영향을 처음 받은 거는 서울 사람들이죠. 그죠? 그런 거죠. 그러나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큰 영향을 타지 않았습니다. 법원 경매 실제 투자 전 과정이 궁금하신가요? 단지 투자 과정만 궁금한 것이 아니라 고수의 경제도 맛보고 싶으신가요? 고수익, 우량 물건을 스스로 고르고 시세조사와 분석도 스스로 하고 명도도 겁없이 해내는 그런 경지에 이르고 싶으신가요? 법원 경매의 시작인 우량 물건 검색부터 시세조사와 분석, 수익률 분석, 낙찰가 결정, 잔대금 대출, 경매의 명도 및 사후 처리까지 도기한 협회장에게 직접 1대1로 경매 과외를 받으세요. 본 과정은 교육생 본인이 직접 실제 투자를 하면서 물건 관련 지식을 배우고 명도도 직접 하고 법적인 처리도 직접 해가면서 경매에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획기적인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상담 받으세요.
인터넷과 스마트폰에서 대한공개매사협회를 검색하세요. 02-888-5704. 경제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겨우 끼니만 먹고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끼니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그 정도는 조금 더 살고 영화 몇 번 보고 놀이동산 몇 번 가고 외식 몇 번 하는 수준은 되고, 또 그 수준보다 조금 넘어서 마음에 드는 어떤 수입차도 한 대 좀 사보고, 요런 정도의 생활 구조가 폭넓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통상 아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위 단계 이런 글로벌 어떤 이슈들의 영향을 전혀 안 받습니다. 받을 일이 없는 거죠. 해외는커녕 국내 자체에서도 어떤 그 경제 활동 자체가 빈약하기 때문에 흔들릴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주가가 반토막 난다고 해서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경제 주체 중에 하위 단계에 해당하는 분들이 주가가 반토막 난다고 해서 내 삶에 영향이 있습니까? 없죠. 없는 거예요. 시골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가장 큰 영향을 타는 것은 자연환경이죠. 자연환경이지 옆 동네 이장이 뭘 했네. 요게 내 농사라는 사업하고는 영향이 없습니다. 또 그 다음에 영향을 받는 건 비료값 인상이죠. 비료값이 인상하는데 국내산 비료는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경제 변동이 오면은 해외 수입 제품이 고가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해외 비료를 사서 사업을 영위하는 농사꾼은 당연히 자기의 사업의 일부가 해외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에 영향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굉장히 그 어떤 중요한 부분인데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여러 군데에 어떤 경제의 다리를 놓고 있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경제가 산다고 수입이 느는 것도 아니고 경제가 떨어진다고 해도 수입이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호들갑은 누가 떠냐면 그 단계의 사람들이 호들갑을 떱니다. 정말로 희한한 것은 돈을 가진 사람들은 호들갑을 안 떨어요. 그냥 준비를 하면 돼요. 비가 올 것 같아. 내일이나 모레 비가 온대요. 근데 가랑비가 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별 신경 안 쓸 수 있겠지만 소나기가 엄청나게 쏟아진다. 그러면은 우산이 있나 차 안을 한번 열어보겠죠. 그래서 우산이 있네 하고 또 무심히 문을 닫는 것이죠. 그러나 차가 없이 출퇴근하는 사람은 옷이 많이 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산도 작은 것보다 큰 거를 챙기게 되고 한번 인내하고 무심히 지나가는 것보다는 하루 전날이라도 우산을 자기가 잊어버리고 나가지 않게끔 보기 좋게 눈앞에 배치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물론 지하철을 타면서 우산을 펼쳤다가 접었다가 하면서 옆 사람에 의해서 내 옷에 물이 젖는 것까지는 감안해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내 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입장에서는 차 안에 우산만 있으면 되고 뽀롯이 차 안에만 타버리면 옆 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내 옷이 젖을 일은 없는 것이죠. 이런 이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절로 터득되어야 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지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미국의 제로금리 시대를 마감을 어떻게 볼 것이냐. 사실은 제로금리라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그죠? 금리라는 거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돈을 은행에다가 맡기면, 은행 입장에서는 그 돈을 맡았으니, 나의 재산을 불려줘야 되는데, 경기가 불황이 되다 보면, 은행 입장에서 그 돈을 받아봤자, 마땅하게 돈을 돌려가지고, 대출 이자를 많이 받아서 자기들도 운영하고, 돈을 맡긴 예금주에게 돈도, 이자도 많이 좀 붙여서 돌려주기가 어려워지죠. 불경기면, 그죠? 그래서 불경기 때는, 은행에다 돈을 맡겨봤자, 돈을 많이 안 주게 됩니다. 이자를. 그래서, 은행에서 오히려, 야, 네 돈을 내가 맡아줬으니 내 돈 내놔라. 내가 우리 직원들을 시켜서 너의 돈을 맡겼지 않니? 그래서 이제
PT의 매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완전 마스터해버린 거지 한번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PT는 인생 역전이다. 쓰나미와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막강한 운동. 명품 코스 요리가 어떨까 싶습니다. 경매 실무의 과정의 어떤 맛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최고의 명품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다. 이론과 실무를 성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다. 쓰러불어.